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맡으면 어린 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찻집에서 나는 따뜻한 차 향기를 맡으면 항상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은 아파트 단지 골목길에 자리한 찻집에서 펼쳐지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이웃 간의 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삭막해 보이는 도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를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보경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이 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음향이라는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덧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찻집 문을 열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물을 끓이고 찻잎을 우려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 오늘이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는 날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이웃을 맞이하는 때예요. 물론 요즘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마음이 설레거든요. 혹시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봐,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봐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찻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이사 때문에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되나요? 목소리에서 급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무언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잠깐 앉아서 드시는 건 어떠세요? 이사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여성분이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마 제가 이사 온 걸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 창밖으로 이삿짐 나르시는 걸 봤거든요. 저는 이 찻집 사장 김보경이에요. 이 동네에서 10년째 살고 있답니다. 그제서야 여성분이 조금 경계를 풀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소정이고요. 이 아이는 제 딸 민준이에요. 오늘 이사 왔어요. 민준이라는 아이가 제 뒤를 따라오더니 찻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참 맑고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와, 여기 할머니 집 같아요. 엄마, 여기 좋은 냄새 나요. 아이의 말에 소정 씨가 당황하시더군요. 아마 아이가 처음 본 사람에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게 걱정되셨을 거예요. 민준아, 조용히 해야지.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솔직하잖아요. 민준이 말이 맞아요. 여기가 할머니 집 같다니 참 고마운 말이네요. 저는 민준이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순수하게 표현하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정 씨는 여전히 조금 경직되어 보였어요. 아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소정 씨, 정말 아메리카노만 드실 건가요? 이사 첫날인데 좀 앉아서 쉬어가세요. 민준이한테도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드릴게요. 소정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시계를 보셨어요. 아마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삿짐도 정리해야 하고.
민준이 학교 전학 수속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더욱 앉아서. 잠깐 쉬어가세요. 몸이 지치면 일 효율도 떨어지거든요. 제가 직접 우린 차 한 잔 드릴게요. 마음이 차분해지실 거예요. 저는 소정 씨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민준이에게도 자리를 권했어요. 아이가 의자에 앉더니 다시 찻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파세요? 여기서는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간단한 간식도 팔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파는 거란다. 마음이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참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마음을 담아서 차를 우려주고 손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런 게 할머니가 파는 마음이란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 웃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이런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소정 씨는 제가 민준이와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조금씩 표정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아마 아이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놓이셨을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네요.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곳이 집 근처에 있다니 다행이에요. 소정 씨도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특히 민준이는 학교 끝나고 여기서 숙제해도 되고요. 제가 봐드릴게요. 소정 씨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마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사실 이 찻집이 너무 조용해서 심심했거든요. 민준이 같은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활기가 생겨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정 씨와 민준이가 저희 찻집을 처음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동안 소정 씨는 이삿짐 정리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혼자 찻집에 나타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밝고 경쾌했는지 몰라요.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민준아.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는? 엄마는 일하고 있어요. 저 혼자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숙제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소정 씨가 저를 믿고 민준이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했고요. 그럼 여기 앉아서 숙제하자.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줄게. 민준이가 테이블에 앉아 연필을 꺼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아이가 있으니 찻집이 한층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직접 만든 호떡을 접시에 담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어요. 호떡은 제가 아침마다 직접 반죽해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에 설탕, 견과류를 넣고 정성스럽게 구워내면 온 찻집에 고소한 냄새가 퍼져요. 민준아, 호떡 먹을래?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와, 정말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아이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게 만드세요. 호호, 그런 말 하면 안 돼. 엄마가 들으면 서운해 하실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요리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소정 씨가 얼마나 바쁘게 사시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럼 할머니가 앞으로 민준이한테 맛있는 간식 많이 만들어줄게. 대신 숙제 열심히 해야 해. 네,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다른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오후 3시쯤 되니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어머, 보경 씨. 오늘은 손님이 있네.
단골 손님이신 박영수 할아버지가 민준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면 찻집에 와서 바둑을 두시는 분이에요. 네, 새로 이사 온 아이예요. 이름이 민준이에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참 예쁘게 인사하네.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민준이가 연필을 내려놓고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떤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민준이 옆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옛날에 착한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단다.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오셨어요. 김순덕 할머니, 이철웅 할아버지, 정미자 할머니까지 모두 민준이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이 아이 누구야? 참 이쁘네. 새로 이사 온 아이래요. 이름이 민준이에요. 민준이? 이름도 예쁘네. 할머니가 사탕 하나 줄까? 할머니들이 민준이를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간식을 주셨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친해졌어요. 민준아,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조금 더 해야 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할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 이철웅 할아버지가 민준이 옆에 앉으시더니 숙제를 봐주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오랫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천천히 해보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훈훈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같은 전래동화를 재미있게 들려주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민준이가 푹 빠져들었어요. 할머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야, 착한 흥부가 박씨를 심었더니 할머니의 이야기에 민준이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들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마치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찻집은 정말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민준이가 매일 학교 끝나고 오면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소정 씨도 조금씩 변화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오후 소정 씨가 민준이를 데리러 오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모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고민이 많아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네요. 소정 씨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상품들을 파시는데요? 주로 아이들 옷이나 생활용품이요. 품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박영수 할아버지가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소정 씨, 혹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보는 건 어때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도 온라인으로 아이 옷 사던데. 김순덕 할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리죠? 저는 마케팅 같은 걸 잘 모르겠어요. 소정 씨가 어려워하시자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소정 씨, 우리 찻집에서 작은 전시회 해보는 건 어때요? 소정 씨 상품들을 여기 진열해 놓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런 걸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찻집이 동네 사람들 많이 오니까 홍보 효과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모두 찬성해 주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소정 씨 응원해야지.
내 딸들한테도 소개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찻집에서 소정 씨의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찻집 한쪽 벽면에 예쁜 아이 옷들과 생활용품들을 진열해 놓으니 찻집이 더욱 아기자기해졌어요. 동네 젊은 엄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소정 씨 상품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며 칭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정말 예쁘네요. 우리 아이한테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 처음 보는데 품질이 정말 좋네요. 소정 씨가 직접 상품을 설명해 드리며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소정 씨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열이 나서 아팠어요. 소정 씨가 급하게 찻집으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모님, 죄송한데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찻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머, 그럼 당연히 병원 가야죠. 민준이 상태가 어때요? 열이 꽤 높아서 걱정이에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이럴 때 정말 막막해요. 소정 씨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소정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건강한 아이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민준이를 위해 죽을 끓였어요. 닭고기를 푹 고아서 만든 영양죽이었습니다. 소정 씨가 바쁘실 테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죽을 보온병에 담아서 소정 씨 집으로 가져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소정 씨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이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민준이한테 죽 좀 끓여왔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이런 게 최고거든요. 소정 씨가 보온병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민준이는 어때요? 약을 먹고 지금 자고 있어요.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내일 아침에 이죽 데워서 먹여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을 거예요. 소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민준이가 많이 좋아져서 다시 찻집에 왔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민준이를 걱정하며 맞아주셨어요. 민준아, 어디 아팠어?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아졌어요. 보경,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여주셔서 금방 나았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준 죽이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드셨어요. 아이의 말에 어르신들이 모두 웃으셨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 먹고 건강해진 거네.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어르신들이 민준이를 보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오후 소정 씨가 민준이를 데리러 오면서 어르신들께 깊이 인사하셨어요. 어르신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아팠을 때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무슨 말씀이야? 우리 손자 같은 아이인데 당연한 거지. 맞아요. 우리 모두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에 소정 씨가 깊이 감동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내려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짜 가족처럼 좋아해요. 우리도 민준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그래.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젊어진 것 같아. 어르신들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김순덕 할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우리도 너를 진짜 손녀처럼 생각해. 앞으로 계속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야.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를 보듬어 주셨어요. 소정 씨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고 계셨어요. 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덜어지셨을 거예요. 며칠 후 소정 씨가 신기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모님,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동네 엄마들이 SNS에 후기를 올려주시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 생활이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모님과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소정 씨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찻집을 중심으로 한 작은 공동체가 점점 단단해져 갔어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서 서로를 돌보고 응원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관계 말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걱정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런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게 바로 재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재개발되면서 우리 찻집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경 씨, 들었어? 우리 아파트 재개발 확정됐대. 박영수 할아버지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찻집에 모인 어르신들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건가요? 김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마 그럴 거야.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 거야. 정미자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이 찻집을,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잃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른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치를 챘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어른들이 더욱 마음 아파했어요.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이별을 설명해야 할까요? 민준아, 할머니 찻집이 곧 없어질 것 같구나.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민준이는 당장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요? 찻집이 왜 없어져요?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래.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해. 싫어요. 할머니 찻집 없어지면 안 돼요.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어른들 마음도 더욱 아팠습니다.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도 정말 속상해. 제가 민준이를 안아주며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인데. 아이의 말에 어르신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소정 씨가 급하게 찻집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 찻집이 없어진대요. 우리 모두 헤어져야 한대요. 민준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울먹였어요. 소정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재개발이요? 언제부터요? 6개월 후에 시작된대. 그러면 우리 모두 이사 가야 해. 박영수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소정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싸워봐야죠. 어떻게? 이미 결정된 일인데. SNS로 우리 이야기를 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사라지는 걸 사람들이 알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소정 씨의 제안에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야.
우리 민준이도 있는데 그냥 물러설 순 없지. 어르신들이 하나둘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소정 씨가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찻집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찻집 이야기를 글로 써주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르신들과 민준이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진솔하게 써주세요. 내가 그런 걸 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이모님의 마음이 담긴 글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찻집 이야기를 글로 써보았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제가 어떻게 이 찻집을 시작했는지, 동네 어르신들과 어떻게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정 씨와 민준이가 어떻게 우리 삶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소정 씨가 그 글과 함께 찻집의 일상 사진들을 SNS에 올려주셨어요. 어르신들이 민준이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모습,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모습, 민준이가 숙제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처음엔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따뜻한 공간이 사라지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소중해요. 꼭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공유하는 사람들도 늘어갔어요. 그러자 민준이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편지 써도 돼요? 편지? 누구한테? 찻집을 없애려는 사람들한테요. 할머니 찻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아이의 제안에 어른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민준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지만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할머니 찻집 없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예쁜 이야기 들려주세요. 숙제도 도와주시고 맛있는 간식도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 저한테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제발 찻집 없애지 말아주세요. 민준이의 편지를 소정 씨가 사진으로 찍어서 함께 올렸어요. 그러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나네요. 이런 공간이야말로 진짜 공동체죠. 꼭 살려내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기자분들이 찻집을 찾아와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모두 감동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공간이네요. 이런 곳이 사라지는 건 큰 손실이에요. 아이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멀리서도 찾아와서 찻집을 보고 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어르신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혹시 정말 찻집을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찻집을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하는 건 어떠세요? 재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이런 공간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어요. 소정 씨와 민준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두 기뻐하며 서로 안아주었어요. 정말이에요? 찻집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민준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래, 민준아. 우리 모두 함께 지켜낸 거야. 박영수 할아버지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민준이 편지 덕분이야. 우리 민준이가 영웅이네. 김순덕 할머니가 민준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소정 씨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서 가능했던 일 같아요. 그날 밤 찻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어르신들이 준비해온 음식들과 제가 끓인 따뜻한 차, 그리고
소정 씨가 가져온 케이크로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이 모든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공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찻집이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온 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보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